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아주 뜨거웠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 그중에서도 오클로하고 뉴스케이 파워. 이 두 기업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9월 30일에 큰 뉴스가 있었죠. 아, 그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 증권이 이 두 회사 투자 의견을 확 낮췄잖아요. 네,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들 주가가 올해 어마어마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다, 탄소 중립이다 해서요. 그렇죠. 오클로 같은 경우는 400% 넘게 올랐고 뉴스케일도 100% 이상 급등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갑자기 BOFA가 왜 브레이크를 건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단순한 주가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 또 기사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뭘 의미하는지, 또 SMR 기술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산업 전체나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을 시사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단순 뉴스보다는 그 이면을 봐야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우선 사건 개요부터 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BOFA가 오클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네, 한 단계 내렸죠? 뉴스케일은 더 내렸어요. 중립에서 실적 하회, 그러니까 언더펌으로요. 맞습니다. 이건 두 단계 하향 조정이라 시장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실적 하회라는 게 앞으로 주가가 시장 평균이나 섹터 평균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 들어서 오클로가 423%, 뉴스케일이 106% 엄청난 상승세였단 말이죠.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하향 조정이니까 시장 충격도 컸고 아니 왜 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다들 의아해했죠. BOFA가 일단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가파른 주가 재평가, 영어로는 스티프 리레이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공식적인 설명이었죠. 이게 단기적으로 위험 대비 보상 매력이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위험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일까요? 그냥 너무 올라서? 그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BOF의 분석에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예요. 아, 밸류에이션? 역시 그 문제군요. 네,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BOFA는 현재 주가가 SMR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겪을 어려움들, 또 내재된 여러 위험들 있잖아요. 네, 많죠.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와 버렸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비현실적인 수준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그렇게 본 걸까요? 보프웨이가 분석한 걸 보면 현재 주가에는 SMR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배치될 거라는 기대감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대감이 컸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 현금 흐름도 아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SMR 기술의 개발 단계나 실계 도입 속도를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 나갔다. 정확합니다. 그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에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보프웨이가 역현금 흐름 할인 모델, 영어로는 Reverse DCF라는 걸 사용했어요. 역현금 흐름 할인 모델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건 뭐냐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이 회사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거꾸로 계산해보는 방식이에요. 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미래 실적을 역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오클로와 뉴스케일의 주가를 설명하려면요. 이 두 회사가 2040년까지 합쳐서 무려 50기가와트 규모의 SMR 발전 용량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50기가와트요. 두 회사가 합쳐서요? 그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가 나옵니다. 뭔가요?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예상되는 총 SMR 설치 용량, 그러니까 시장 전체 파이프라인 전망치가 약 47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요. 두 회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가 전 세계 시장 전망치보다 크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보세가 지적한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평가의 핵심 근거예요. 오클로와 뉴스케일 이 두 회사만으로도 전 세계 SMR 시장 전체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야만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 불일치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극명한 괴리가 바로 밸류에이션 우려의 핵심인 겁니다.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물론 보세도 SMR 기술 자체나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같은 걸 보면 필요성은 명백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상승세는 지나치게 확장됐다. 익스텐디브. 너무 과열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 즉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혁신기술 분야 투자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이기도 해요. 초기에는 막연한 기대감, 잠재력에 대한 열광이 주가를 확 끌어올리지만 네, 그렇죠. 결국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시간이나 비용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현실적인 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 성장통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클로 사례가 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페가 오클로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잖아요. 92달러에서 117달러로. 네, 맞아요. 목표가는 상향 조정했죠. 그런데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단 말이죠. 이건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좀 이례적인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클로가 가진 강점들을 부합회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클로의 강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이 정부 부처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아, 정부 지원.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의 첫 상업용 SMR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실제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네, 그래서 부합회도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좋은 점들을 다 감안해도 최근 주가 상승 속도는 너무 빨랐다,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건가요? 정확히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이게 부합회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보죠.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른 금융기관인 시포트 글로벌 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포트 글로벌 증권이요? 네, 거기도 오클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업 소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밸류에이션 우려, 즉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아, 거기도 그랬군요. 그럼 이게 부합회만의 시각은 아니네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클로의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이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건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만한 요인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클로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소식이에요. 내부자 매도요? 누가 팔았는데요? CEO, CFO, 그리고 이사회 멤버길 같은 핵심 내부자들이 최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오클로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건 좀 그렇죠.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회사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주식을 팔지? 혹시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맞습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내부자들의 확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요.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부담의 내부자 매도까지. 오클로도 고민거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SMR을 실제로 짓고 운영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본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네,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또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망 문제, 그리고 애초에 목표했던 건설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군요. 실행 능력이나 재무 능력 같은 것들. 네, 맞습니다. 뛰어난 설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걸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실제 사업 실행 능력,
자금 조달 능력, 비용 관리 능력, 공급망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크레어를 볼 때는 미국 정부 지원이나 기술력 같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현재 주가가 좀 높은 거 아닌가 하는 밸류에이션 문제, 또 핵심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고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래 기술이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냉철하게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뉴스케일 파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뉴스케일은 상황이 좀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도 38달러에서 34달러로 내렸고 투자 의견은 실적 하회로 2단계나 강등됐잖아요. 네, 뉴스케일은 좀 더 직접적인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 보에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본 걸까요? 뉴스케일에 대한 보에파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예요. 파트너사요? 네, 뉴스케일의 SMR 상용화 전략을 보면 엔트라원 같은 특정 파트너사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 파트너십이 중요하겠죠. 근데 보에파는 이 핵심 파트너의 재무 상태나 특히 원자력 프로젝트 관련 실적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영어로 untested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파트너의 역량이나 안정성에 물음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SMR같이 이렇게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핵심 파트너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진행 자체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우려는 뭔가요? 두 번째 우려는 어쩌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핵심 후원사의 지분 매각이에요. 핵심 후원사라면 오랫동안 뉴스케일의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개발 파트너 역할을 해온 미국의 아주 큰 엔지니어링 기업 플로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플로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플로어가 최근에 가지고 있던 뉴스케일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네, 핵심 후원사가 지분을 팔았다고요? 네, 보페이는 이걸 두고 후원사의 사업에 대한 약속, 커미트먼트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고 평가했어요. 와,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제일 잘할 만한 회사가 지분을 판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나? 혹은 사업 전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우클로 내부자 매도보다 더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뉴스케일은 파트너 문제에 후원사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뉴스케일 자체의 재무적인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무 부담이라면 역시 자금 문제인가요? 네, 뉴스케일은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연구개발하고 사업 준비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재무 구조예요. 아, 적자 상태군요. 그렇죠. 근데 SMR 기술 개발하고 또 첫 상업용 원자로 짓고 운영하려면 앞으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적자 상태인데 과연 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서 사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들어보니까 오클로랑 뉴스케일이 직면한 문제의 성격이 좀 다르네요. 오클로는 주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랑 내부자 매도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면 네, 그렇죠. 뉴스케일은 사업 실행의 핵심 축인 파트너사, 후원사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당장의 재무적인 안정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 거군요. 맞습니다. 각자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SMR 기업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볼 게 아니라 각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 요인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사례를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SMR 산업 전체의 맥락에서요. 산업 전체의 맥락이요? 네.
오클로와 뉴스케일에 대한 BOFA의 평가는 단순히 이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SMR이라는 이 미래기술 산업 전체가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단계인가요? 초기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성장통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아, 역시 성장통이군요. 산업 전체가 겪는. 네, SMR 산업이 가진 장밋빛 전망, The Promise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어떤 전망들이 있죠? 앞서 계속 나왔던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대안이라는 점, 네, 그게 요즘 가장 큰 화두죠.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서 날씨나 뭐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기저 전력원으로서의 가치, 이것도 크고요. 그렇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네, IRA 법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204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무려 4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400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하지만 그 밝은 전망의 이면에는 냉정한 현실, the reality 역시 존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냉정한 현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SMR 기술이 연구실을 나와서 실제 발전소로 지어지고 운영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죠.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곳인데 여기 인허가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아, 규제 문제가 있군요. 원자력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 건설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또 실제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재정적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실행 리스크도 상당하고요. 네,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 모델이 한 80여 종 정도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입니다. 80종이나요? 와, 정말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그러니까 전망은 밝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초기 SMR 시장은 어땠나요? 기술의 혁신성, 그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열광이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제2의 테슬라 찾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성과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전력 판매 계약, PPA라고 하죠. 이걸 체결했는지, 아, 실제로 전기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지. 네. 그리고 규제 당국의 인허가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실질적인 착공이나 건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검증 가능한 이정표, 마일스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꿈만 꿀 단계는 지났고 현실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맞습니다. 이번 BOFA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도 바로 이런 시장 심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꿈이나 잠재력보다는 현실과 증거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원자력 산업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인 정치 및 규제 환경의 변동성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네, 어느 나라든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전 정책은 특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방화되거나 안전 기준이 변경되면 SMR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 나빠지거나 사업 일정이 아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위험 요소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나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술적,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이런 정치적, 규제적 불확실성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변수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와, 정말 다각적인 분석이네요. SMR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군요. 네, 고려해야 할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번 BO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걸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악재일까요? 아니면 SMR 산업의 미래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SMR 기술 자체의 실패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겠죠. 오히려 SMR 산업 전체가 초기에 좀 과열됐던 기대감, 거품을 일부 걷어내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단단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과정, 뭐랄까, 일종의 건강한 조정 또는 성장통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건강한 조정, 성장통. 네. BOA 역시 SMR의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밝은 미래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점을 투자자들에게 좀 냉정하게 상기시켜 준 거라고 봐야죠. 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거군요. 그리고 이번 사태는 SMR 관련 기업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숙제들일까요? 첫째,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달성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그걸 실제로 증명해 나가야 해요. 언젠가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신뢰를 얻으려면요. 둘째, 뉴스케일 사례에서 봤듯이 핵심 파트너나 후원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력하고 투명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게 사업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렇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셋째, 기술 개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재무적 역량입니다. 상용화까지 그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시장에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네, 결국 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SMR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뭔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SMR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계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 분위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냉철한 시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각 기업들이 실제로 규지 당국의 승인을 제대로 받아내는지, 또 의미 있는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 아까 말한 PPA를 체결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건설 착수 같은 구체적인 이정표들을 계획대로 달성해 나가는지를 아주 면밀히 추적하고 검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그냥 기대감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의 잠재력이나 스토리에 열광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실행 능력과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환상적인 기술을 가졌는가만큼이나 그 기술로 실제로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SMR 산업을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도전 과제들 있잖아요. 규제 통과, 자금 조달, 파트너십 구축, 치열한 기술 경쟁,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개별 SMR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그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험난한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성공적인 상업 운영을 시작하고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죠. 결국 옥석 가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 평가할 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 즉 실행력과 위기관리 능력까지 갖춘 기업을 식별해내는 것. 이게 향후 SMR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오클로 및 뉴스케일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계기로 시작했지만 SMR 산업 전체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대와 현실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까지 아주 폭넓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SMR이 가진 잠재력은 정말 크지만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뜨거운 기대감에 더해서 냉철한 분석과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SMR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한 80여 종의 기술이 개발될 정도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자본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 SMR 분야에서 혹시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 예를 들면 기업 간 인수합병,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옥석 가리기 또는 합종연행 같은 게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산업 재편 가능성.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의 가능성은 현재 우리가 개별 SMR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유망해 보이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고르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산업 전체의 재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아닐지.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M&A나 제휴를 통해 강자들이 더 강해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SMR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